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조현쌤한테 궁금한거나 뭐 전화 조현쌤하고 궁금한거나 그리고 또 이제 7월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죠. 그래가지고 요런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조현쌤하고 저하고 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조현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잖아. 3일 동안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조현쌤하고 저하고 이제 골라내서 중요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질문 그리고 좀 너무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그 좀 재밌는 질문부터 먼저 갈게요. 쌤들 MBTI가 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또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조현쌤 MBTI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그 MBTI 처음 검사했을 때 그 ENFP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ENFP가 보니까 되게 E가 외향적인 성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봤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흔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흔한 ENFP 선생님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분들 텐션을 보니까 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INFP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I가 내향적이고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향적이라고 그렇게 뭐 발이 넓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놀라더라고요. 선생님은 되게 논리 정연하고 그 논리 맨날 수업 시간에 논리 하면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계획적일 것 같은데 그러냐. 네, 여러분 그건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쉽게 풀게 만들어 주려고 만든 방법일 뿐 저라는 사람은 있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저는 원래 놀러 가는 것도 계획수에서 놀러 가는 걸 안 좋아해요. 막 짜여진 틀대로 사는 걸 싫어하고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있죠. 계획 아니 그 뭐 논리적 그 아니에요. 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있죠. 노래 하나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INFP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NFP입니다. 여기 또 어떤 분께서 INFJ가 아니시냐고. 네. 아닌데 알겠습니다. 조현쌤은 INFP가 맞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뭐 ENFP인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MBTI 잘못 믿겠어가지고. 왜냐면 네. 우리 성원쌤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혈액형으로 약간 A형이냐 B형이냐 맞습니다. 이랬지 예. MBTI가 뭔지 잘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MBTI 그렇죠. 물어봐가지고 어떤 조현쌤의 MBTI는 INFP 맞으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재밌는 질문 하나 먼저 할게요. 빵순이 얘기가 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빵순이 얘기. 조현쌤 강아지인데 네. 빵순이 사진 보고 싶고 빵순이는 왜 이름이 빵순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왜 빵순인가? 빵순이가 있죠. 네.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아기 때 왔어요. 완전 아기 때 저희 집에 왔는데 아기 때 왔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배가 빵빵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빵순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불러보니까 너무 이름이 정겹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빵순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고. 몇 살이죠, 빵순이가? 이제 15살 어우. 오래 살아가지고 네네네. 조금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그 제가 한번 그 영상 찍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완전 가족이거든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요즘 있죠. 제가 가끔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있죠. 그 수업하다가 제가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면 모른 척 해주세요.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개를 키우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노견을 키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조현 쌤이 이렇게 좀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단은 저도 개를 한번 길러봤었는데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빵순이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조현 쌤한테 받아서 요거 지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또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해석을 못하겠다. 해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죠. 영어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사실 해석 실력이라는 건 많은 연습을 통해 내공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문장 속에 있는 관계를 보라라는 거죠. 그럼 제가 저번에 글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관계를 봤으니까 땡이 아니라 그 관계에 맞춰서 해석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가 원인이라고 하고 여기가 결과라고 했네. 그럼 나는 한번 얘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읽어볼까? 이걸 연습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어 문장을 뭐를 읽든 간에 있죠. 그 말을 한마디의 한국말로 아주 쉽게 바꾸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꼭 좀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 연습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때 꼭 있죠. 끝나기 전에 이거를 그래서 한마디로 이해하면 이런 말이다 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석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색한 한국말로 바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어를 바꾸다 보면 되게 말이 어색하게 바뀌는 영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냥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긴 하는데 약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어색하게 바꾸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을 아주 쉬운 한국말로 바꾸면 어떤 관계에 따라 읽으면 이걸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문장을 해석을 써두시고 그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해석 실력도 많이 늘 거예요. 그 두 개가 조화가 되기 시작하면 영어를 볼 때 이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얘니까 이거다 라고 보는 걸 알게 될 거니까 해석을 해보시되 거기 안에서 꼭 그 안에 어떤 관계가 있고 종현쌤이라면 어떤 관계에 따라 단순하게 읽을까? 내가 이 얘기를 옆에 9살짜리 동생한테 쉽게 설명해주면 어떻게 쉽게 설명해주면 될까? 같은 것들을 이 관계에 따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것만 꼭 연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늘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저도 조현쌤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국민대 오들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험을 10분 동안 시험지를 한 번도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망했다 하고 지금도 안 읽고 그냥 조현쌤 풀이법대로 풀었던 게 그 시험만 유일하게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집착 안 하고. 근데 그것만 잘 보고 나머지는 다 시험을 좀 제가 집착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조현쌤 방법대로 하시면은 여러분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셨던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호 씨 얘기를 들으면 안 보고 풀어도 답을 찍을 수 있다 같은데 근데 있죠. 저는 그걸 추구해요. 왜냐하면 저는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학자로 만들러 온 게 아니고 합격시키러 왔거든요. 그러면 안 읽힐 때 어떻게 답 찍을지도 당연히 저는 추구해요. 여러분들 점점 더 갈수록 전 찍기까지도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독해의 본질에 가까운 얘기고 진짜 9월달, 10월달 가면 우리가 답 찍을 땐 이렇게 찍자. 이렇게 찍으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할 거예요. 실제로 그걸 추구하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대학교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연습만 꼼꼼하게 하시고 거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법을 입히면 끝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많이 들어온 게 문법을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을 열심히 외우잖아요. 어차피 까먹어요, 그죠? 근데 안 까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없어요. 그렇게 안 까먹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기초 부분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를 암기하려고 노력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정독하면서 읽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걸 한번 말했는데 문법의 경우 사실 지역적인 문법도 분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경중이라는 게 있겠죠. 어떤 거는 10번 중에 9번 나오는 문법이 있고 어떤 문법은 10번 중에 1번 나오는 또는 100번 중에 1번 나오는 문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100번 중에 1번 나오는 문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하지 않는 친구들
특히 내가 영어 베이스가 부족한 친구들은 자칫 있죠. 10번 중에 9번 나오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10번 중에 1번 나오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10번 중에 1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쳐다보고 막 낑낑대고 있다가 10번 중에 9번 나오는 걸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 10번 중에 9번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구조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구문 수업 시간에 했던 구문 분석, 구조 분석. 즉, 구조 분석 하나 정도가 완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극복하기가 어렵냐면 문법 문제를 보는데 수업을 들으면 알겠는데 막상 나 혼자 문제 풀라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근데 반대로 구조 분석이 완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법을 외울 때도 아 이거 내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로 나왔을 때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첫 번째 일단 문법 기초 정리했던 거를 매일 한 30분씩 정독한다. 막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함께 가는 친구처럼 매일 정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구조 분석하는 공부할 때, 구문 복습할 때 구조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하는 연습.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꼼꼼하게 구조를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구조 분석을 하는 연습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풀 때 있죠. 한번 사고의 틀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사고의 틀이냐면 이런 식의 문법이 나왔을 때 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겠다. 가령 이런 거죠. 가령 ing의 밑줄이 있어요. 그러면 ing의 밑줄이 있는 문법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판단하면 좋은 건 뭐냐면 이 자리가 문장의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예요. 만약에 동사 자리인데 그 자리에 ing가 써 있으면 틀린 거죠. 이렇게 묻는 문제가 사실 되게 많아요. 문법 문제는. 또 이런 것도 해볼까요? have pp의 밑줄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닌데 have pp가 써 있으면 틀린 거죠. 자, 근데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럼 have pp가 될 것 같네요. 그때는 뭘 따져야 될까요? have냐 has냐. 이건 뭐죠? 수의 일치의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들이 10번 중에 9번 나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 기초를 매일 보고, 당연히 뭐 여기서 당연한 얘기는 수업 복습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할 거라 믿고 안 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는 수업 복습인 거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할 때 꼼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문법 문제 풀 때 바로 그 생각의 틀을 한번 잡아보는 거. 아, 나 앞으로 이런 식의 밑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 저 수험생활 때도 조현쌤이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조현쌤이 나름 문법 같은 것도 조금씩 정리해서 주셨는데, 올해도 혹시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올해는 네. 아, 올해는. 알겠습니다. 올해 원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아, 개인적으로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따로 요청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과 친구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이과 친구들이 지금 수학하고 영어 비중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수학 잘하면 대학 잘 가기가 쉬워요. 이과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수학에 분명히 시간을 써야 되고. 자, 근데 제가 이과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영어를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보통 이과 친구들한테 어떻게 조언하냐면 한 7월 달 정도부터는 수업 시간 다 빼고 자습 시간을 기준으로 수학 영어 반반을 추천해요. 수학 영어 반반을 추천하고, 그리고 7, 8월 달은 수학 영어 반반,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수학 6, 영어 4, 요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비율을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7대 3 정도까지가 되면 뭐가 힘들어지냐면 영어를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대 4 정도가 딱 어떤 시험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고, 7, 8월 달은 5대 5, 그 다음에 9월 달 정도부터는 자습 시간을 기준으로 6대 4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율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이과분들 중에 검은 책까지 끝낸 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담당 선생님이랑 노예 상담을 하는데 검은 책 전체, 흰빨검 전체 같은 시험을 통과한 분들은 이제부터 단어는 이동하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열심히 외우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구문 복습 한 30분, 그
그리고 수업 복습 요 정도만 해도 아마 시간이 촉박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검은 책까지 안 된 분들이 계신다. 그런 분들은 일단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습 시간을 기준으로 수학 영어를 나눈 다음에 영어 공부 시간에 한 50% 정도는 단어에 투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구문 복습, 나머지 수업 복습들 쭉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수학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영어를 좀 많이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데, 지금 주현 쌤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주면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랑 같이 수험 생활한 친구 중에서도 이과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주현 쌤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해서 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거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가면은, 또 자격증, 뭔가 또 자격증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런 내경이나 태세.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주에도 시험이 있고 하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도 배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질문인데, 있죠. 여러분, 자격증은 있죠. 일단 무조건 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선은 시간을 안 쓰고 합격하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을 하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럼 차선은 뭐죠? 차선은 시간을 쓰더라도 합격하는 거예요. 시간을 쓰든 안 쓰든 최악은 불합격이에요. 왜냐면 불합격하면 그걸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그 자격증 기회가 날아가면 막 더 복잡하게 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은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기준치를 두고 본다면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게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있죠? 자격증에다가 한 60% 이상을 투자하세요. 투자하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하겠다 싶을 때부터 줄이시면 돼요. 만약에 60%씩 매일 투자해도 합격하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됐을 거란 얘기니까 그건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합격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 하는 친구들은 일단 공부 시간의 60-70%를 자격증에 쓰고, 그게 좀 공부가 완료가 돼서 이제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쯤부터 자격증을 한 2시간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격증 하시는 친구들은 한번 조현쌤 말씀 듣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격증을 안 하고 바로 그 학사자격 졸업하고 와가지고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제 공부 질문 했으니까 좀 재밌는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조현쌤이 뭐 재밌는 질문 많이 하는데, 조현쌤이 영어학원에서 일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영어학원에서?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땐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했었어요. 그럼 제가 다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었고 알려줄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했었어요. 그 당시엔 대학생 선생님이니까. 사실 저는 근데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매한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단 이미 문과로 온 상태로 수학 선생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메리트가 적고, 그리고 수학과를 전공을 그럼 하면 되겠죠? 문제는 이과 수학을 하지도 않았던 제가 갑자기 수학과를 전공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국어와 영어죠. 근데 저는 뭐가 재밌었냐면 영어를 좀 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영어가 더 뭐랄까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영어 강사를 시작하고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가 찬밥이 잠깐 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 지금 편입 영어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훨씬 더 길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좀 수업 시간에도 조현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가장 여기 이어서 가면은, 그래서 학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장 뿌듯할 때 혹시 언제신가요? 가장 뿌듯할 때는 아무래도 뭐 합격 소식이 연락 올 때죠. 합격 소식. 그래서 합격자들이 연락 올 땐 저도 똑같이 긴장해요. 합격자 발표 날이 되면 저도 막 잠이 안 오고, 오늘 연락 와야 되는데 막 합격자 발표 나면 제가 막 들어가서 혹시 좀 조기 발표가 되지 않았나 저도 똑같이 하기도 하고, 그 합격자 소식을 들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어쨌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공부니까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합격하고 종현 쌤한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연락을 했죠. 그 녹음한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갖고 종현 쌤하고 제가 두 번째 연락 드려가지고 제가 종현 쌤한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종현 쌤 2021년도 최고의 작품 아니냐고 그걸 들었었던 게 저도 아직 기억이 남아요. 네, 그 정도로 저도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다음 또 종현 쌤 질문 가면은 종현 쌤 평소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이렇게 저요? 와서. 저는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왜냐면 여러분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업 준비를 안 하면 수업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담이 끝난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 새벽 미님 보고 없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시나요, 선생님? 이게 있죠. 그건 약간 저도 짜증나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있죠. 더 자고 싶어도 약간 뭐랄까 이게 약간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전 벌써 그렇게 된 기분이에요. 5시 반만 되면 눈이 그냥 떠져요. 너무 열받는데 다시 잠이 안 들어요. 그건 약간 직업병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종현쌤 질문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종현쌤하고 먹방 ASMR 할 게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할 거예요. 작년에 종현쌤하고 하려 했었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안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만간 할 겁니다. 요것도 기대해 주시고 요즘에 다이어트 현황 어떻게 되시나요? 다이어트? 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 미쳐가지고 요즘 약간 좀 해이해졌어요. 역시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약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근데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쪼일 겁니다. 안 되겠어요. 저 다시 조금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너무 해이해져가지고 박제하는 거. 박제해두고 네. 영상으로 박제해놨으니 오늘 다시 한번 오늘부터 의지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현쌤의 최애 버거랑 이게 다크 소울푸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크 소울푸드가 뭔지 모르게 몸에 안 좋은 음식 같은데 선생님의 최애 버거는 뭡니까? 저는 저의 진짜 최애 버거는 그 두 개가 있는데 KFC에 여러분 타워버거라고 아시죠? 오, 알죠, 선생님. 맛있죠. 타워버거 세트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환장하는 버거. 그리고 네. 그 맥도날드 베토지라고, 베토지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예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 여기서 환장합니다. 요즘 하나가 더 생겼어요. 맘스터치 싸이버거. 근데 여러분 그냥 싸이버거가 아니라 싸이 플렉스버거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저 돈가스에 환장하거든요. 돈가스. 그래서 있죠, 그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일주일 내내 돈가스 먹은 적도 있어요. 제가 진짜 돈가스를 많이 먹던 시절에는 저기 그 학원 나가면 옆에 저기 라크슌이라고 돈가스 가게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엄청 갔어요, 진짜로. 거기 돈가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정말 그 돈가스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한 번씩 드셔보세요, 여러분.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으니까 전 거기 있죠, 일주일 내내 가서 히레가스만 시켜 먹은 적도 있어요. 뒷광고 아닙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큰일 나면 안 되겠네. 그러네. 뒷광고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장님이랑 아무런 친분도 없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그 라쿠슌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안 가보시면 바로 여기 옆에 있거든요. 가보시고 햄채몇까지 나왔어요. 햄채 몇입니까? 햄채몇. 저는 3개까지는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한 3개까지 먹어봤다. 그 이후로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해 나와서 지금 또 좀 질문이 나왔는데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질문이 있거든요.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한 가지 또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있어요. 참는 게 중요하고 버티는 거 다 중요한 데 있죠. 억지로 모든 걸 다 참을 수 없어요. 이미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운동을 정말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에 완벽하게 도움이 안 되는 거냐? 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굳이 억지로 참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어차피 집중도 안 될 거고. 대신에 시간을 정해두세요. 시간을 정해두시고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이상을 넘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30분 정도 시간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한다. 그거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딱 그 정도 시간만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운동 시간 참고하시고, 자 이제 다 본격적으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또 학생들 고민하는 게 지금 단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단어를 내가 많이 부족하고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지금
내가 7월인데 뭐 검은 책도 아직 못 가고 빨간 책이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단어를 매일 외웁니다. 이 단어라는 건 정말 평생 가는 숙제이자 친구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 잘하지 하면 못해요. 그냥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2달 뒤에 잘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2달 뒤에 잘 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들에 뭐 예를 들어 검은 책까지 끝내야 된다. 대표적으로 재현쌤이 그 말 하시잖아요. 근데 재현쌤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학생들한테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그 긴장감조차 조성하지 않으면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현쌤이 하시는 말씀이 검은 책을 끝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대학을 못 간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선생님이 말한 그 기준을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틀렸어 땡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거지.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될 것 같은 분들은 그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모든 걸 걸면 되고 그게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그래도 오늘 하루 모든 걸 걸고 최대한 거기에 비슷해지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어는 비슷해져요. 이거는 결국 느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있죠. 잘하든 못하든 단어 실력 그게 비슷해지거든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오늘도 공부할 수 있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날 단어를 공부 안 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될 것 같든 안 될 것 같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검은 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체 공부 시간 이과분들은 영어 공부 시간의 절반 정도를 단어를 하는 걸 추천하고 검은 책과 논리적중 어휘 정도까지가 끝나고 난 이후로는 이과분들 같은 경우는 짜투리 시간 그리고 시간 나면 30분 정도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2시간 정도 단어를 외우고 나머지 다른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고 내가 매일 그 기준을 맞추고 있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지금 뭐 검은 책까지 간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또 하면 있어요. V 서밋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것도 또 한번 기준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V 서밋을 해야 되는 기준은 내가 어느 정도 영어 문제를 풀 줄 알고 점수도 기본적인 문제들과 꼭 맞추는 문제들을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중상위권대의 성적이 있다. 이미 문제를 푸는 실력으로도.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또다시 단어거든요.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땐 V 서밋을 꼭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V 서밋이라는 그 단어집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비효율의 끝판왕이에요.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단어가 있어 싶은 거를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문과 편입 시험은 영어 한 과목으로 끝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공부도 해야 돼요. 마치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수능은 5과목을 준비하는데 5과목을 준비한다면 있죠. 1000번 중에 한 번 나올 만한 건 과감하게 스킵하고 가도 돼요. 왜냐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 한 과목짜리 시험은 있죠. 1000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해야 맞아요. 나머지가 된 친구들은 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한 문제가 대학교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논리적중 어휘까지 끝난 친구들 중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한 10개 정도 풀었을 때 평균 성적이 7, 8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전 V 서밋을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7, 80 정도가 되면 평균이. 그럼 이제 단어 실력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논리적중 어휘까지는 끝냈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도 평균 성적이 7, 80점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단어의 문제 이전에 일단 문제를 푸는 기술부터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것부터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논리적중 어휘까지를 끝낸 친구들 중에 10개 정도 기출을 풀었을 때 평균 7, 80점 이 정도가 됐을 때부터 전 V 서밋을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딱 정해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과분들은 할 필요 없고. 이과분들 할 필요 없고. 네. 뭐 지금 검은 책까지 가신 분들이나 논리적중 하신 분들은 조현쌤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하면은 이제 또 여기서 봐요. 아까 이과 친구들 공부 배분하셨는데 이제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문법하고 어휘하고 독해하고 논리를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막 스케줄표 짜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못 잡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7월 달에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분이나 이런 거
이것도 한번, 네. 사실 네. 개인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휘 같은 경우는 논리적중 어휘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중 어휘를 기준으로 논리적중 어휘까지 끝나신 분들은 단어 공부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구문 복습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요 정도 시간을 매일 하시는 걸 추천해요. 단어와 구문은 숨 쉬듯 한다.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습과 이거는 숨 쉬듯 매일 해주시면 되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그건 선생님들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보통 저는 논리적 중어휘까지를 끝난 친구들은 기출 분석을 시켜요. 기출 문제를 풀고 7월부터는 들어갈 만하고,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일단 수업 복습, 그리고 문법 기초 개념 다시 한번 정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씩 해주시면 되고, 그 남은 시간엔 기출 분석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 풀고 기출 문제 분석하고, 이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할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문과분들은 논리적 중어휘까지가 끝난 친구들 기준으로 단어 2시간, 구문 복습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나머지는 수업 복습 1시간 반, 1시간에서 뭐 30분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문법 기초 개념 정독하는 것 또한 30분에서 1시간, 그거 뺀 나머지 전부 다 기출 분석하면 돼요. 기출 분석의 시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어느 학교부터 풀어야 될지 좋을까 그것도 좀 고민하는데, 선생님께서 기출을 좀 풀어야 될 학교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기출은 사실 학교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마다 다 다르고 할 게 있는데 몇 학교들이 약간 표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상위권 대학교, 서성한, 뭐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 내가 조금 초보자다, 아니면 아직 고수가 안 됐다, 약간 좌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유형으로 시작한다면 제가 제일 추천하는 학교는 국민대학교 문제, 그리고 단국대학교 문제, 그리고 인하대학교 문제. 특히 단국대학교 문제는 대비해 두시면 최상위권 대학교 대비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독인데 문제풀이법을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좋고, 명지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요 학교들 문제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는 약간 수능에 가깝고, 홍익대학교는 문법 문제가 많아요. 근데 독해 문제가 또 풀만한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문법도 연습하고 독해도 연습해보기 나쁘지 않고, 요 정도 학교가 전 제일 좋을 것 같고, 요 정도 학교 이외의 학교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알아서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 학교별로 좀 특수해서 그냥 그 학교 문제 풀면서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이구문 복습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풀이법을 지금 나가는 친구들 경우는 적용하는 게 좀 힘들다,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세요? 자, 이구문 복습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필기 암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습용 자료에다가 구조 분석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즉 내가 해석하지 않은 상태로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보자마자 나뉘어지는지, 구조를 설명하라 그러면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떤 영어 단어를 보고 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이야 라고 물었을 때 보자마자 대답이 나오는지. 이건 사실 제가 성원쌤한테도 성원쌤이 영어를 처음 하던 시절에 제가 그랬어요. 성원쌤이 구조 분석에 대해 물어보길래 구조 분석을 할 줄 안다는 건 보자마자 3초 만에 돼야 되는 거다. 3초 만에 문장 구조가 다 그려지지 않으면 구조 분석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다. 주어 동사 찾는다고 구조 분석하는 게 아니다. 성원쌤이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네.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관계부터 보이고 읽히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구조 분석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 관계에 맞춰서 한국말을 만들어 보세요. 아, 원인과 결과니까 얘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라고 읽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렵다. 그럼 그냥 한국말 해석을 쓰세요. 그냥 쓴 다음에 그 말을 관계에 따라 다시 바꿔보세요. 이렇게 쓰면 이런 관계가 되겠네 라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풀이법. 자, 풀이법 같은 경우를 이제 연습하는 게 기출 문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을 그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출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문제를
풀이법대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즉 시간 재지 말고 내가 그냥 풀이법을 적용했을 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럼 그 과정에서 체크해야 되는 건 과연 내가 풀이법을 암기하고 있는지, 지나가다 툭 찌르고 야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풀어라고 했을 때 듣자마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고 나오는지, 그게 안 된다면 먼저 풀이법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 풀이법 프린트는 제가 그 BET 해설강의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자 풀이법을 일단 암기한 상태로 틀린 문제를 다시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자 근데 그렇게 해도 못하겠다 그러면 답을 찍어둔 상태로 역으로 풀이법을 적용해 보세요. 약간 억지와 같은 사고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 억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억지와 같은 사고라도 풀이법을 어떻게든 역으로 적용시켜서 아 이렇게 대충 적용하면 답이 이렇게 되나를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풀이법에 대한 생각이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종현쌤 풀이법이 진리죠.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시험장 가서도 종현쌤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뭐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아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하는데 저는 그냥 종현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하면은 저 같은 애도 종현쌤이 대학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 근데 요 질문 이어서 가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종현쌤한테 제가 어떻게 갈궈졌나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갈군다기보다는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혼내셨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품사가 뭡니까? 품사. 지금 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품사 지금 안 나온다? 그럼 솔직히 지금 좀 갈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요걸 왜 기억하냐면은 종현쌤하고 노예상담 할 때 종현쌤이 저한테 205 앞쪽 필기 내용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앞쪽을 되게 간과했어요. 앞에 막 종현쌤 그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구분이다. 그래서 그걸 안 외워갔거든요. 근데 종현쌤이 저한테 품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종현쌤이 저한테 아, 이걸 모르고서는 영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품사 모르면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 영어 ABCD 그거 구조 알고 하면 되지. 품사가 뭐가 중요하고 되게 저 자신한테 화가 나가지고 30분 동안 버스 정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종현쌤이 다시 외우라고 해서 제 자신한테 그것도 못 외운 화가 나가지고 다 외워가서 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종현쌤이 왜 그때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지도 지금이야 좀 알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알 것 같고, 또 종현쌤이 저를 노예 상담을 항상 오전 8시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7시에 들고 왔습니다. 왜 7시에 했냐면, 여러분 라떼는 좀 싫어하는데 예전에 미니 모의고사가 7시 20분에 했어요. 7시 20분. 그때 진짜 7시 20분에 했어요. 요즘 8시여가지고 요즘 8시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좀 막 그래요. 저 때는 더 힘들었다고 라떼. 그래서 7시에 불러주셔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진짜 막 그때는 교무실이 6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좀 미안해요. 아니요, 저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래서 제가 혼나가지고도 기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제가 학원에 올 때는 종현쌤 노예 상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옷을 일부러 땀 잘 빠진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와요. 그렇게 땀을 너무 많이 흘릴 거예요. 혼나니까 긴장이 되니까. 그래갖고 땀 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미니 모의고사 촬영 그 아르바이트 올라가면은 같이 공부하는 동생들이 형 오늘 엄청 많이 혼났나 봐요. 이렇게 알 정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있죠, 여러분. 제가 질문들 보니까 제가 화내는 거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원래 화를 잘 안 내요. 원래 화를 내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다 성인인데, 근데 성원쌤은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실 제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할 정도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막 성원쌤한테는 여러분 잠깐 제가 연기를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걸? 어제 우리 했는데 저 어제 뭐 한 거예요? BTS. 우리 어제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면 뭐 생각한다고요? 아니 이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 어제도 했는데 그저께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저 지금 순간 저 지금도 옛날 생각났습니다. 예. 성원쌤한테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성원쌤은 진짜 잘 되길 바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되길 바래요.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화 안 내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튼 종현쌤이 뭐 화를 좀 잘 안 내시고, 근데 종현쌤이 여튼 이런 분이시다. 저한테 되게 감사하신 분이다. 이것만 알아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찍는 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요거에 있어 다음 질문 좀 나가면은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 버티기가 좀 힘들대요, 선생님 요즘에. 그리고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름이잖아요. 지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죠. 그 수험 생활이든 어떤 도전이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세상은 결과로 판단해요. 그게 설사 부모님일지라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잘 낸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이고 결과를 잘 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뭔가 열심히 안 한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세상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려운 나머지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잘 안 되면 어쩌지?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나와서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어쩌지? 나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사실 있죠. 저도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를 못 가면 어쩌지? 혹시 내가 가다가 또 못 갈 만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학원 강사의 일을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매일같이 갖고 살고 그 생각이 당연히 제일 강했던 게 모든 걸 내려놓고 열심히 살 때였어요. 아직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던 시절에. 왜냐면 저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학원 강사란다는 이유로 성적을 많이 내려놨거든요. 어쩔 수 없죠.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으니. 근데 사실은 그 선택을 하면서 매번 무서웠어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쩔까? 10년 뒤에 내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쩔까? 그때 가서 후회가 되면 나는 그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있죠.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일 내가 좋지 않게 될 것 같다면 밥은 하나예요. 오늘 열심히 하는 거. 내일 내가 뭔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내일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다. 할 수 있는 답은 오늘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가 아직까지도 매일 연습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차피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결과가 두려워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내가 포기한 거다. 내가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즉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자체가 내가 뭔가 성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왜냐면 한 만큼 되는 것 같으면 오늘 공부했더니 내일 10등 오르면 자존감이 낮아질 게 없거든요. 재밌기만 하지. 한 달 공부 열심히 했더니 내일 30등이 오른다. 한 달 뒤에.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질 게 없죠. 그냥 공부 재밌죠. 그만큼 성과가 나오니.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거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내 선택에 책임을 진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설사 그 결과가 지는 결과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미래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산다. 힘들수록 그래서 오늘 하루만 바라본다. 전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오늘 하루 제 주어진 걸 다 하는 것만 신경 써요. 왜냐면 제 마음이 힘들든 어쨌든 내일은 수업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이 힘들다고 내일 수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진짜 수험생들한테 큰 죄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오늘 하루 내 인생을 살 생각만 해요. 왜냐면 오늘 하루가 모여서 1년 뒤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의 복권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복권은 이런 거죠. 10시간씩 공부해야 한 장씩 주어지는 복권인 거죠. 그래서 그 복권을 매일 사면 어떨까요? 복권의 결과는 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로또를 샀더니 산 건 아니죠. 선물을 받았어요. 한번 제가 말했죠. 수업 시간에 선물을 받은 그 로또를 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번호가 한 개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권은 여러분 꽝이에요. 꽝인 거 알고 살잖아요. 그냥 그렇게 매일 복권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에도 2등 당첨은 오겠지. 1등 당첨이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주어질 거고 2등 당첨이 되면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는 있겠지. 3등 당첨이 돼도 살만하겠지. 결과가 좀 아쉬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하게 미래를 그리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다 살고 있는지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존감 극복에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BD 꼴찌하고 나서 종현 쌤한테 때려치겠다고 갖고 했는데 종현 쌤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공부하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 잃지 마시고 종현 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도 이 말 듣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리프레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지금 좀 좌절에 빠지신 분들도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근데 종현 쌤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현 쌤 질문 제가 보면은 재밌는 거 몇 개 하면은 보면은 종현쌤이 여기 있다. 아까 그 친구가 질문했는데 종현쌤이 훌륭한 학생이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요거는 반어법인가요? 칭찬인가요? 칭찬도 있고 반어법도 있어요. 여러분 칭찬도 있고 반어법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제가 그랬죠. 단어의 뜻은 문장 간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다. 훌륭한이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서는 칭찬도 될 때가 있었고 맥락에 따라서는 반어법일 때도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현 쌤이 상담하실 때 표정이 약간 무뚝뚝하니까 종현 쌤 좀 무섭다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전 그게 참 그래요. 제가 얼마나 순한 인상이냐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길 가다 진짜 저한테 길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한번 했는데 진짜 길 가다 길에 사람이 30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 길 가던 차가 굳이 그 30명 중에 저를 불러서 길을 물어봐요. 좀 그래서 되게 순한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 표정이 되게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웃는 걸 좋아하시니 웃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어야만 내가 좋아 보인다는 건 내가 약간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잘생긴 사람이 그냥 원빈이 뭐 아니면 현빈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있으면 와씨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있으면 와쟤 뭐야 왜 빡쳐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 정말 그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무뚝뚝한 표정을 가끔 하는 건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자, 아시잖아요. 수업을 10시간씩 하는데 이게 사람이 10시간씩 하면서 웃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현 쌤의 뭐 그런 농담 삼아 하는 건데 뭐 종현 쌤뭐 실력 안 오는 사람끼리 종현 쌤 특강 뭐 하고 그다음에 종현 쌤 관리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농담 삼아 그런 걸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꾸 종현 쌤뭐 쇼미더머니 출연 안 하시냐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거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쇼미더머니 6쯤이 됐을 때 6, 7쯤 그 777 이랬어요. 쇼미더머니 7인가가 그때쯤 제 목표가 있었어요. 11을 노리자. 저는 실력으로는 자신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랩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1까지 유명해지자. 정말 유명해져서 딱 제가 쇼미더머니를 지원할 때 어떤 기사가 뜨는 거냐면 유명 영화관 선생 쇼미더머니 지원 딱 이 뉴스 기사인 줄 뜨게 하자. 그럼 제가 3차 예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차 예선까지를 가서 내 이름을 한번 보여주고 래퍼들도 한번 만나보자.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진정한 꿈이었는데 11쯤이 됐잖아요. 실패했어요. 자리를 잘 잡긴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5 놀입니다. 쇼미더머니 15까지 제가 어떻게든 유명해져서 유명세빨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랩을 연습하지 않는 건 아니죠. 말했죠? 전 차에서 랩밖에 안 듣는다고. 랩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현 쌤 가장 좋아하는 래퍼가 뭐? 저는 그 원래 도끼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도끼라는 래퍼가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그 전에 전 도끼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했고 그 도끼라는 래퍼의 가사 속에 약간 이런 그 전투 의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투 의지가 불타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내가 짱이다. 다 덤벼. 제가 왜냐면 그 학원 강의를 하면 있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내가 짱이다. 이거 안 듣고 니들이 어디 가서 뭘 들을 거냐. 약간 이런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이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학생들한테도 온전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기가 도끼 노래가 딱이에요. 도끼 노래. 이어서 그럼 질문. 인생 영화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라라랜드라는 영화 아시나요? 제가 정말 물론 제가 마블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한테 인생 영화는 라라랜드라는 영화예요. 저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몇 번 봤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약간 무명 배우들이 있고 서로 꿈이 있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약간 뭐 헤어지게 되고 뭐 이런 영화인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보면서 전 되게 눈물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꿈을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고되고 힘들고도 그래서 제 인생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라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아직도 생각날 때마다 라라랜드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 첫 설명할 때 보여드린 거 아시나요? 그 신이시여 저에게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걸 그 지혜를 달라는 뭐 이런 문구인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살아가는 마음 자세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원한 만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원한 만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전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서 그 문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거의 공통된 질문을 마무리 돼가지고 좀 간단한 질문. 나중에 조인현 쌤한테 노예 상담 신청해서 받아주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노예 상담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노예 상담 조인현 쌤한테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뭐 하루하루 불어나가 뭐 이런 거는 아까 조인현 쌤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 이런 질문도 있던데. 조용 쌤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나요? 그래서 그 질문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그런 질문에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도 있던데 형원 쌤이 다 빼셨네요. 네. 조용 쌤 이렇게 제 말로 하기가 좀 그러네요. 종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알겠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다 모르네. 종쌤 뭐야? 종쌤 랩해주고 이건 빼겠습니다. 이건 빼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조용 쌤 너무 귀여워요. 네, 귀여워서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조현 쌤, 다 조현 쌤이 귀엽다, 조현 쌤 짱이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농담. 이제 뭐 거의 뭐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마지막 이거 있어요. 연애하면서 편입 준비. 이거 어떠신가요? 제가 이 연애하면서 편입 준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수험 생활의 전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인데 있는 사람 버리지 말고 없는 사람 만들지 말자. 자, 우리가 굳이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 편입해야 돼 라는 이유로 수험 생활 해야 돼 라는 이유로 전 굳이 자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그 이유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도 만나지 않는 시간에 모든 걸 걸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은 만나지 않는 시간은 열심히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거는 서로 관계가 굉장히 스트레스거나 서로가 되게 힘들게 하는 사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연인 간의 관계에서 만나는 시간이랑 서로 함께하는 시간만 따로 정해두고 그 시간 이외의 시간에 공부하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학원 안에서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요. 이 또 젊은 남녀가 모여 있다 보니 충분히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한다면 대학교를 잘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선택엔 대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내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다. 선생님, 저에게도 운명입니다. 저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만났다는 게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한다면 제가 어쩌겠어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좋은 대학교를 갈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버리지 말고 없는 사람 만들지 말자.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 수업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최고 되고 싶다는 목표에 감명받아서 4월 달에 열심히 달렸는데 요즘 약발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친구들에게 꿈꿀 수 있는 멋있는 말 그리고 동경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을 안 듣고 그냥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생님한테 어떤 말을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겠지만 왜냐면 제가 어차피 지금 이 말을 해봤자 그럼 그 말은 2달 뒤에 약발이 또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어차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9월인데 그래서 항상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낸다라고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건 맞아요. 그리고 진짜 전 최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어요. 이제는 사실 이 전까지는 한 1, 2년 전까지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남과 뭐가 다르지? 다른 선생님과 비교해서 내 방식은 어떤 게 아주 특별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풀이법에 대한 자신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내렸는데 요즘에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내가 진짜 세상이 봐주지 않을 뿐 난 진짜 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저는 제 인생을 다 던졌어요. 여러분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21살 때부터 학원 강의를 시작했고 하루도 이런 걸 안 하고 산 적이 없을 정도로 20대의 제 전부는 강의에 모든 걸 쏟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웠냐면 이러다 안 될까봐. 이러다 어른들이 반대했거든요. 너 그러다 안 되면 어쩔 거냐고. 이러다 그 어른들 말씀대로 될까봐. 저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가 30대 초중반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제가 그 20대 전부를 던졌기 때문이에요. 20대 전부를 이 학원 강의에 쏟았고 이거 아니면 내 인생 없다 라는 마인드셋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아주 힘들었던 순간들, 학원 강의를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내 인생이 뭔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 싫어지는 것 같고 공부가 괴로워지는 것 같고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이 가장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공부가 자꾸 하기 싫어지는 걸 보니 내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겠구나. 왜냐면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남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한 발 앞서갈 수 있겠구나. 잊지 마시고 제가 거북이가 되라 그랬죠. 한 발 한 발 가는 거북이. 그러려면 남은 안 봐야 되고 이 말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저는 지금도 오늘 하루 내 모든 걸 던지자 라고 살아요. 지금도 오늘 하루 던졌으면 됐다. 내일의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려운 거지만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 말을 되뇌이면서 살아요. 그래야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셋으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시험 전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 수 있게. 알았죠? 그렇게 전 희망합니다. 너무 좋은 말. 저도 감동받아가지고 뭔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 7월이 되면 제일 더워지고 제일 힘들어질 시기거든요. 근데 7, 8월이 됐을 때 땡겨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일 덥고 제일 힘든 시기니까 제일 공부를 안 할 시기예요. 사실 뭐 주변에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얘기를 들어도 있죠. 그 얘기를 듣는다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7, 8월은 정말 실력을 제대로 쌓아올 수 있는 기간이면서도 제일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모든 게 겹치는 시기거든요. 남들이 공부를 많이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고, 그죠? 그리고 실제 실력을 진짜 쌓아올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9월 달부터는 다져지는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의 순서 자체가. 그러니까 7, 8월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잘 보내셔야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근데 또 이건 안 돼요. 나 7월 달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6월 말까지는 정말 이러면 저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마치 그거는 제가 여러분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오늘은 먹겠습니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그건 아니고 마음만 다지고 계세요. 오늘도 열심히 하되 7, 8월은 진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7, 8월엔 저도 뭐 여러 특강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미니 모의고사 S클래스는 뭐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논리다라는 강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빈칸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함께 할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현쌤 이것이 논리다 강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소개를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종현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7, 8월 달에 종현쌤 잘 도와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인터뷰도 잘 됐고 다 좋은 질문들이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도 괜찮으셨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웃으세요. 웃으시고 혹시나 이거 외에도 여기 질문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 못 드린 거는 뭐 조현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되고, 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은 얼마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요거는 타임라인대로 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나왔는데요? 아 맞다, 선생님 썸네일 사진 찍어야 돼요.